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조사자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도 일단 긴장을 하죠. 네, 맞아요. 죄진 것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죠. 그럼 왜 조사를 나오는 거고 도대체 어떤 조사를 하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보험금이 큰 경우나 보험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구를 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조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험금 청구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청구했다면 정말 암 진단이 맞는지 그쵸. 지급 전에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죠. 네, 특히 두 번째 고지 의무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고지 의무는 설계사들조차도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지 사항이 뭔지, 어떻게 확인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지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하면서 내 병력은 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정리되실 겁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험우선 바로 출발하시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질병 여부나 직업 등 위험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고지사항이라고 하고, 가입자가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병력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사무직보다는 외부 활동이 많은 직업은 다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험사는 이런 고지사항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나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약관과 상법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 의무가 정말 어렵죠. 이게 명확하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기준이 없고요. 청약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까 설계사들조차도 헷갈려 하는데요. 그런데 고객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병력을 다 적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고지할 내용만 고지하셔야 합니다. 키, 몸무게, 직업, 운전 여부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병력 부분이 항상 헷갈리죠. 맞아요. 업그 제목은 전용 메뉴도 기억 안 나는데 5년치 병원 기록을 물어보면 누락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지사항 해석 전에 병력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진료 정보 열람을 클릭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요. 본인 인증까지 하면 진료 기록이 조회가 됩니다. 상병 항목 및 민감 상병 표시를 모두 체크하고 기간을 5년으로 설정 후에 조회하면 5년치 진료 내역이 모두 나오는데요. 자동차 보험 치료 이력이 따로 있으시다면 자동차 보험 탭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병력이 전부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맞아요. 보험사에서 묻는 항목만 알리시면 되는데요. 상품마다 다르지만 표준체 기준으로 보면 먼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3개월 이내 항목은 병원에 갔다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기든 치과든 한의원이든 병원에 갔다는 건 어딘가 불편해서 갔다는 뜻이니까요. 진단을 받고 치료나 약 처방을 받으면 확정진단, 치료, 투약에 해당됩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라는 소견을 받았다면 그건 의심소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국가건강검진은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건강검진 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검진 결과지는 그냥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받아서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으니 3개월 이내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하시면 꼭 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감기약 처방은 받았는데 안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 네, 하지만 고지사항에서 말하는 투약은 복용 여부가 아니라 처방 여부입니다. 즉 의사가 약을 처방했다면 투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약 복용을 안 했더라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3개월 이내 마약,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라는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진짜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앞에 투약 항목이랑 같은 선상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르죠. 이건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이나 친구,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런 약을 구매하고 상시 복용했다면 해당됩니다. 물론 이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렇죠. 다음은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와, 이 부분이 사실 설계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잖아요. 추가 검사와 재검사를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어떤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하는 걸 추가 검사라고 하고요. 며칠 후 혹은 몇 개월 후에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하는 걸 재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디스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를 찍었다면 추가 검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혈액 검사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와 정확한 검사를 위해 며칠 후에 공복 상태로 다시 측정한다면 이건 재검사가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 유방 물혹, 자궁 군종처럼 당장 수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크기 변화만 보는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고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실제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답변해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보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 보험금 청구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년 이내 치료력입니다. 5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통해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입원은 쉬운데요. 응급실이나 6시간 이상 체류한 납병동도 입원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응급실은 입원 아닌 줄 아는 분들 많죠. 이 부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 부분도 설계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죠. 맞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수술인가요? 많은 분들이 시술은 수술이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보험에서는 수술과 시술의 구분이 없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 목적으로 생체 조작이 가해지면 수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시 대장 용종제거나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신경치료, 하지 정맥류 시술, 간단한 배농술까지 모두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치과 신경치료도 수술로 보네요. 네, 신경치료는 근관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치아, 신경과 혈관을 잘라내는 행위라서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수술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분류돼서 보험금이 안 나올 뿐인 거죠.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확실히 수술은 폭넓게 보고 고지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여기에서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총 치료 일수, 투약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으로 주 1회 10주간 치료했다면 총 10회 치료를 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매일 연속이 아니더라도 같은 원인으로 7번 치료가 넘으면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30일 이상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0일치 처방을 받았어도 5년 합산 30일이 넘으면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감기로 7일씩 약 처방을 받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5년이면 35일 약 처방이잖아요. 그럼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되는 건가요? 감기처럼 바이러스성 질병은 원인이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환절기마다 처방을 받으신다면 만성 비염이라는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 11대 질병 관련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 여부를 묻잖아요. 네, 11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이며 직장, 학문질환은 실손보험 가입 시에만 해당됩니다. 이런 중증 질환은 치료 여부 상관없이 5년 이내 진단만 받아도 고지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조사가 나오고 그 결과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위반한 고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나 보험사 과실로 몰랐던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고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가 건강 상태 자료를 보고 승낙한 경우, 이럴 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지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하고 해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도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인과관계를 봅니다.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약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해지 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고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만약 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고혈압 때문에 암에 걸린 걸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현황들과 보장 내용들을 약관을 근거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족도는 많은 분들의 후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보장 분석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적인 보장 분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사들도 어려워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꼭 숙지하셔서 가입 전에 정확히 고지하시고 가입 후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